40대 캐나다에 건너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켄준마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베게레스 어떤 실전 부분에 있어서 요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. 배우들의 발음, 억양, 또 음의 높낮이, 어떤 리듬, 속도 이런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모방이 되고 나면 꼭 이거를 100번 LS, 리스닝 앤 스피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게 절대로 그냥 듣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. 말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통영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하루 분량으로 영상을 쪼개서 매일의 목표를 달성해서 큰 목표를 정복하는 식의 이런 식의 진행을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. 요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으로 대사의 어떤 그 리듬과 높낮이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노래처럼 익힌 다음에 노래 멜로디처럼 익힌 다음에 그 단어들을 가사처럼 입혀서 해보는 방식 말씀드렸고요. 또 이어폰을 끼고 진행을 하면 그 따라서 말하는 자기 목소리를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랑 헷갈려서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는 한글로 그 소리나는 발음 그대로를 적어보면 그 여는 부분이 쉽게 캐치가 돼서 쉽게 습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요령도 또 알려드렸고요. 그런데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다고는 해도 그래도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댓글 같은 부분에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걸 보면 이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, 요게 참 아마 가장 처음 맞닥뜨리시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. 영상 자료, 그 영화 자료를 구해서 또 뭐 매일 그 학습 분량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자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전공자라서 뭐 그냥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. 그리고 영어 공부 정말 왕초보 보이신 경우에는 발음이랑 속도, 억양, 뭐 음조 이런 걸 따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난감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코어 소리 영어 이 학습 컨텐츠를 이용했을 때에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강사분이 발음이나 강세 이런 거를 정말 세밀하게 지도를 해주세요. 후가 아니라 호흡을 딱 짧고 강하게 내주는 거죠. 어떤 배우가 말하는 대사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장 안에서 요 단어는 어떤 강세로 어떤 호흡과 리듬으로 블랙 리치 아니에요. 사음절에 내는 게 아니라 이음절에 내줍니다. black rich 앞에다가 강세가 들어가는데요. black rich 어떤 높낮이로 rough는 올려치고 as는 죽이죠. rough a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주세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습 자료 부분, 이 학습 자료가 이미 하루 분량에 맞게 강의들이 쫙 설계가 돼 있어요. 하루 학습해야 되는 분량이 보면은 제가 수강을 좀 해보니까 15분에서 한 22분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뭐 영상을 어디서 보여야 될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영상을 하루 분량으로 쪼개야 될지 뭐 할 필요도 없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여기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 장점이 또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수준별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내가 영어 실력이 너무 자신이 없다. 그러면 정말 쉬운 영화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가장 쉬운 걸로 나와 있는 게 로보카폴리예요. 로보카폴리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이제 딸내미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. 이렇게 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의 경우에는 되게 대사도 천천히 말해주잖아요. 뽀로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신 분들 아시죠? 말을 하는 속도부터가 되게 또박또박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죠. 그리고 사용하는 그 언어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유아들이 알아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요 가장 쉬운 로보카 폴리가 있고 그 다음 단계 뭐 이것도 애니메이션인데 뭐 너짭 땅콩 도둑들 뭐 이런 거 있고요. 이거는 거의 뭐 어린이들 이제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로보카폴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있죠. 이후에는 이제 완전 성인 대상 영화들 뭐 이프 올리라든지
러브 액츄얼리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.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있다는 점. 그런데 이 코어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알게 된 좀 흥미로운 컨텐츠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코어 스텔링이라는 건데요. 1, 2분 정도 되게 짧은 스토리를 들려주고 Susan worked as a marketer. Susan's boss was Smith. One day, Susan asked for a day off. 요 스토리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자가 대답할 수 있게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Did Susan ask for a day off? Yes. One day, Susan asked for a day off.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이에요. 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제 묻잖아요, 원어민이. 그러면은 이제 내가 yes다, no다 이제 대답을 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장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막 버벅대면서 단어 하나씩 이렇게 뱉으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난감하고 참 이런 적 많았거든요. 저도 초창기에. 그랬는데 요 코어 스텔링 요거를 좀 훈련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한 스토리당 질문이 한 20개 이상? 20개에서 한 25개?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등장인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. 그래서 답을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묘사를 계속 자기 말로 하게 돼요. 그래서 선생님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 스토리를 거의 그냥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모든 스토리를 아직 다 수강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기 돼지 삼형제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익히게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서 그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실생활을 배경으로 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쉬운 부분부터 쉬운 수준부터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그 교육 컨텐츠도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좀 접하다 보면 야, 아무리 쉬운 수준부터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성인들한테 이런 동화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나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 코어 스텔링은 다 성인들 대상으로 그 수준에 맞는 그 소재들로 이야기가 구성이 된 거죠. 동료 간에 있었던 이야기, 또 상사와 어떤 문제, 뭐 취업 지원을 하는데 뭐 주인공이 그런데 벌어졌던 이야기 뭐 이런 식이에요. 그 코어 교육 쪽에서 그 개발하시는 그런 관계자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게 지금 초급부터 중급, 고급 이렇게 전 과정을 하면은 한 2000문장 정도를 익힐 수 있다고 해요. 이게 이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로 이게 선별이 된 거죠. 그래서 수준별로 요거를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에서 내가 입을 떼는 거 요거에 좀 상당히 자신감이 붙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제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한 데다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걸 질문을 해요. 이렇게 그냥 전반적인 흐름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업이 이거였다고 했는데 그게 맞니?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일부러 틀린 것도 물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은 뭐였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거를 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기회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. 사실 이게 어떤 연습 없이 해보려고 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내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이게 물었을 때 탁탁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기 때문에 이게 원어민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영어 인터뷰 또는 오픽 뭐 영어 회화 어떤 시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영어 공부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2011년이었나요?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죠. 막 광고도 항상 보고 막 하는데 진짜 질 좋은 교육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
이런 좋은 공부법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나오겠죠. 그런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은 발전하기로 지금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. 발전될 그 미래의 나를 그리면서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. 이게 진짜 향상의 핵심이겠죠. 제가 이제 저의 딸내미한테도 이걸 자주 해주는 말인데, 어떤 일을 놓고 막 걱정을 해요, 아이가. 그러면 제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, 너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다. 그거를 위해서 네가 당장 뭐라도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하잖아? 그러면 걱정이 사라질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. 영어 공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, 걱정 그만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